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우리나라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분들 이것 신청하시면 매월 35만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즘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요.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오늘 2025년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 지원책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인당 35만원 입금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2025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자세히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이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이제 강화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금액이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 요건도 달라졌는데요. 먼저 교육급여는 중위 50%, 주거급여는 중위 48%, 의료급여는 중위 40%, 생계급여는 중위 32%입니다. 이 기준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2024년에 안타깝게 이 기준 중위소득 조금 모자라서 탈락하셨던 분이 많은데요. 자, 교육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119만 6,007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주거급여 2025년 114만 8,166원입니다. 자, 의료급여는 2025년 95만 6,805원이고요. 생계급여는 2025년 76만 5,444원인데, 자, 2024년 대비해서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2025년 잘 준비해서 싹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보면은 중위 32%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1인 가구는 이렇게 매월 76만 5,444원을 받을 수가 있고,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선된 내용에 보시면은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계신데요. 자동차가 차량 가액 기준으로 2000cc 미만 차량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그동안 수급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이 될 수가 있어서 월 26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는 게 아니고 이 개선된 내용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근로사업소득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만원 공제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 또 13,000원 정도밖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종전에는 65세, 75세 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65세 이상 노인으로 완화가 되면서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 요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자, 1종 입원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입원 없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 1,500원, 2,000원 있고요. 자, 2종인 경우에도 정지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기준 임대료 인상에 따라서 1급지 서울의 경우에는 매월 35만 2천원 최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체크해 주시고,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그 세종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인데요. 자, 1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선 비용도 2025년에 인상이 되었는데 경보수의 경우에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의 경우에는 1601만원까지 그 2024년에 1241만원이었는데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급여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2024년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48만 7천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중학생은 67만 9천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도 정규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요 내용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지금은 1인 가구 관련해서 매월 35만원, 최대 이렇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0세 이상 1인 가구 10명 중 3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원책이 강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년 연속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서 1000만 가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기사를 좀 살펴보면 2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은 주민등록 인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132만 명인데 여기서 1000만 도시 서울도 이제 깨진 지가 오래돼서 올해는 지난해 938만 명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자,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 그러니까 1971년생이 92만 명이라고 합니다. 재미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전체 인구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전체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1인 가구가 증가됐기 때문인데 1인 가구가 이제 두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 하면 매월 나가는 주거비, 월세 부담이 큰데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최대 35만원 월세 지원 받는 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이 19.7%,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령화의 정도가 1인 가구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월세 지원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받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20대 핵심 과제 중에 이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면 주거급여도 5년 만에 29% 인상이 되었고 월세 지원도 소폭 인상이 되었는데요. 1인 가구 분들 지출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월세, 주거비로 나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 집단 활동, 나들이 문화체험 이 부분도 강화되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1661에 2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주시면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혜택을 자세히 상담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1인 가구 주거급여를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볼 건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8%는 소득 기준으로 106만 9,654원이었고 4인 가구 기준은 275만 358원인데요. 자, 현재 요 내용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2025년에 완화가 되면서 중위소득이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2024년 주거급여는 48%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주거급여 부분은 이렇게 106만 9천 654원일 경우에는 서울이냐 부산에 거주하시냐 지방에 거주하시냐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달리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급여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실제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 월세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 비용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중부수와 대보수에 대해서 지금 849만원, 1241만원 이렇게 수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 주거급여를 받는 분에 대해서는 해상급여와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해상급여는 1명당 70만원,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4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거급여 관련한 콜센터 1600에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LH 마이홈 1600에 1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내가 선정 요건이 되는지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은 내가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전용 ARS 상담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주거급여 월세 지원 이외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기본료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번 없이 15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기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고객센터 114번으로 전화하시면 이 주거급여에 대한 이동전화 기본료 월정액 면제 혜택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수급자는 각종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상담전화 123번으로 전화 주시면 한국전력을 통해서 이 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TV 수신료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자가자동차 관련 지원에 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관련한 상담 전화는 1577-099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죠. 이 분들은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이 행복주택 공급할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점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받는 분들,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분들이 이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세한 상담은 LH마이홈 1600-1004번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 주거안정 월세 대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1,4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정조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평방제곱미터 이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인데요. 이분들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월세 자금을 저금리 대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대형의 경우에는 최대 1.3% 저금리로 매월 60만 원까지 2년간, 그러니까 24개월간 최대 1,440만원 대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1566-9009번으로 상담 주시면 되고, 이 주택도시기금 대행은행이죠. 수탁은행이라고 하는데,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 우리, KB 하나, 부산 대구은행에서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1인당 연 10만원씩 6만 5천 명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2024년 11월 30일까지 이 10만원 지원받으신 분들 반드시 놓치지 않고 사용하셔야지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거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및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이용을 잘 하시는 분은 복지 서비스 복지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빠르겠습니다. 자, 2025년에 주거급여, 2024년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48%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114만 8,166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자, 2025년 중위소득이 이렇게 인상된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2024년 탈락하셨던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34만 1,000원인데, 자, 이 부분이 2025년에는 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35만원 정도 받게 된다는 점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급여 신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본인이 신청해 주시고,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친인척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만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된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준비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서류는 복지센터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절차인데요.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소득 재산 조사
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LH에서 임대차 계약 조사, 주택 상태 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면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내년 복지 예산이 7.4%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살펴본 바대로 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뀐 내용 잘 체크하셔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특히 1인 가구 주거급여 부분 잘 체크하셔서 최대 35만원 매월 통장으로 꼭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